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최우성입니다. 오늘 간만에 엘보 질환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제가 팔꿈치 바깥쪽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테니스 엘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테니스를 안 치는데 테니스 엘보가 생길 수 있을까요? 테니스 엘보가 맞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저 엘보라고 하던데요? 저 테니스 안 치는데 왜 테니스 엘보가 생겼을까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테니스 엘보를 가지고 오는 환자분들의 90% 이상은 테니스를 치지 않습니다. 테니스 엘보라는 그 명칭은 우리가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에서 주로 손상되는 그 질환이라는 의미 때문에 테니스 엘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은 외측 상과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팔꿈치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바깥쪽이 아픈 부분들을 테니스 엘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이 아픈 부분들을 골퍼즈 엘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테니스 엘보를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골프나 테니스를 아예 치지 않는 사람들도 골퍼즈 엘보를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론 자체는 정말 간단해요. 이게 팔 쪽에는 우리가 바깥쪽 면이 있고 안쪽 면이 있겠죠. 자, 안쪽 면의 끝단 부분에 힘줄이 달라붙는 것들이 내측 상과입니다. 그리고 바깥쪽 면에 끝단 부분이 달라붙는 부분들이 외측 상과고요. 여기 끝에 달라붙어 있는 건에 찢어지거나 아니면 염증성 반응이 일어난 것들을 외측 상과염 그리고 내측 상과염, 테니스 엘보, 그 다음에 골프 엘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발목 삐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목을 삐고 인대가 늘어나고 힘줄이 늘어나고 거기서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같은 경우에는 팔을 그만큼 더 많이 사용하니까 끝단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염증성의 반응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치료가 참 어려운 질환인 거죠. 자, 병대 과정 자체는 정말 쉽지만 치료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테니스 엘보에 우리가 가장 먼저 처치를 하는 것들이 통증 주사를 맞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아니면 충격파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 여기만 치료해서 낫는 경우들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앞쪽에서 제가 끌어당긴다, 그 다음에 안쪽에서 끌어당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근육이 끌어당기는 부분들의 텐션을 조정해주지 않으면 떨어진 부분들이 고무줄이 계속 당겨지고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고무줄의 텐션을 줄여서 걸리는 힘을 어느 정도 풀어줘야만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보통 테니스 엘보, 그 다음에 골프 엘보에 엘보 부분도 치료가 들어가지만 정확하게는 전완이라고 표현을 하는 내 팔 앞쪽에 있는 근육들의 텐션을 조정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없으면 궁극적으로는 다시 또 재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환자분들의 특징적인 증상들이나 아니면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엘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끌어당기는 동작들을 많이 한 사람들, 그 다음에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돌리는 동작들이나 아니면 미는 동작들을 많이 할 때 이 부분들의 텐션이 훨씬 더 많이 가해지게 되거든요. 이런 생활 습관의 개선과 그 다음에 전완부에 있는 근육들의 텐션의 조절 그리고 추나요법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요골과 그 다음에 척골의 배열 상태의 개선 이 세 가지를 개선을 해주면 근본적인 처치가 되니까 꼭 치료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